안녕하십니까. 이번 동영상은요, 공수처가 이제 그 불법 무효가 된 체포영장을 가지고 아마 이제 그 대통령을 체포하려고요, 시도하고 있는데, 이거는 이제 우리가 어떤 수를 써서라도 무조건 막아내야 된다. 대통령이 체포돼가지고 공수처에 끌려가서 수사받고 이제 그 서울구치소에 구금이 된다. 현직 대통령이. 이거는 이제 그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이런 이제 일입니다. 어떻게든 이제 그 공수처의 그 체포영장 집행을 막아내야 되는데, 제가 이제 그 예측이나 법조인들이 많이 그 예측으로는요, 1월 3일이 D-Day 아니냐, 이런 이제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지금 계속 이제 대통령 관저에서 우리 자유파 보수 국민들이 그 대통령을 지킨다 집회도 하고 있는데, 아마 이제 그 집행 기간이 1월 6일까지죠. 보통은 이제 그 체포영장 할 때는 한 일주일 정도 집행 기간을 줍니다. 그 지나면 이게 그 무효가 되고 새로 받아야 됩니다. 근데 그 오늘은 이제 1월 1일이니까 아마 이게 그 새 첫날부터 특히 국가 애도 기간에 첫날부터 이거는 이게 안 하지 않겠나. 그 다음에 그 토요일, 일요일은 워낙에 그 집회 인원이 뭐 완전히 엄청나게 오잖아요. 토요일은 이게 또 부담되죠. 그래서 이제 그 1월 3일이 D-Day 아니냐 이렇게 예측하는 법조인들이 꽤 많아요. 그거는 이제 지켜봐야 물론 압니다. 근데 1월 3일이 언제죠? 1월 3일이 그 민주노총이, 제가 어제 방송했죠. 민주노총이 어디 급대관 없이 내가 이게 대통령 관저 윤석열 그때까지 체포 안 하면 우리가 가서 이게 관저를 열겠다. 이게 민주노총이 폭동을 예고한 이게 1월 3일 아닙니까? 금요일 1월 3일. 그러니까 이제 그 공수처가 민노총의 협조를 받아가 합작으로 그 대통령 관저를 가서 체포해 오겠다. 이럴 수가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민노총 간첩 세력과 공수처가 이제 그 하나가 돼가지고 1월 3일 날 대통령을 체포하려고 시도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보는 법조인들이 많고, 저도 보통 그 토요일, 일요일까지는 이게 마지막 날이고 토요일이고, 오늘은 이제 또 1월 1일이고, 내일 모레 아마 이게 목금이 고비다. 특히 금요일날 많이 보고 있는데, 이걸 이게 말이 되겠습니까? 아니, 민노총 간첩 집단하고 공처가 하나가 돼가 이게 관저에 들어와서 대통령을 체포하겠다는 게 말이 되겠습니까? 말이 안 되죠. 그리고 이제 그 뭐 이순형 판사, 그건 제가 따로 방송을 했죠. 이순형 판사가 아니 경호처가 이제 그 법 전문 가지고 형소법 군사시설이니까 수색 못한다. 아니 이걸 경호처가 이제 이 조항 가지고 체포를 못하게 막을 거 우려해서 판사가 이제 월권으로 불법으로 형사소송법 110조나 111조는 적용이 안 된다. 그러니까 무조건 이게 그 체포해라, 수색해라. 이런 말도 안 되는 게 이순영 이 좌파 판사가 영장에 쓸데없는 월권을 기록해가, 그래서 이제 그 제가 대법원에서는 이순영 판사를 징계해라. 판사가 왜 이렇게 불법 월권하느냐. 이런 데 제가 방송을 따로 했지 않습니까?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그래도 저는 경호처는요. 경호처는 이제 그 전혀 그런 판사가 월권으로 불법으로 쓴 낙서에 불과하니까 무조건 이게 그 군사시설이니까 수색을 못하니까, 수색을 해야 체포를 하니까. 그래서 영장이 두 개 아닙니까? 체포영장과 수색영장. 그러니까 이제 그 경호처는 무조건 이게 그 막아야 된다. 이 말씀 분명히 드리고, 경호처가 한 500명, 5중범, 6중 계속 격급이 막아야 됩니다. 목숨 걸고 막아야 됩니다. 뭐 공무집행방해 운운하는 거, 이거는 공수처가 불법 협박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오히려 이제 공처에 저는 체포 영장이 불법이다 이렇게 보고, 특히 그 영장에 대해서 헌법재판소에 공처는 수사권이 없다, 권한쟁의 심판하고 가처분까지 해놨기 때문에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이게 무조건 막아되는 거예요. 막아되는 거예요. 뭐 공처는 이제 경호처는 건물 필요 없습니다. 뭐 당연하겠죠. 경호처가 어디 보통 기관입니까? 대통령 육탄으로 그 목숨 걸고 경호하는 게 경호처인데 뭐 막을 거예요. 그게 우리 자유파 보수 국민들에게 이제 완전히 국민이 막는 거예요. 좀 민노총에서 열겠다고 하잖아. 민노총을 누가 막냐고. 민노총은 이게 국민이 막는 겁니다.
저 좌파 민노총이 1월 3일날 대통령 관저를 열겠다잖아. 그러면 이게 민노총을 박살내고 막는 거는 이게 우리 자유파 보수 국민이잖아. 지금도 이게 엄청난 우리 인파가 국민들이 대통령 지켜야 된다고 이게 관저에 있지 않습니까? 따라서 이제 민노총이나 이런 데 좌파들을 박살내는 거는 우리 자유파 보수 국민이 나서야 되고요. 그 다음에 경호처가 같이 힘을 합쳐 지켜야 되는데, 문제는요, 그러면 참고로 체포 영장이 왜 불법인가? 왜 이게 공처의 체포 영장이 문제가 있는가? 이런데 체포 영장이 뭔가? 요 문제하고요. 그 다음에 체포 영장이 또 이게 발부되면 이게 어떻게 되는가? 요 뒤에 체포 영장이 뭔지를 알아야 정확하게 우리가 왜 불법인지를 알기 때문에 요걸 제가 분명하게, 지금은 이제 체포 영장하고 막 구속 영장도 헷갈리고, 제가 방송 가보면 패널들도 이게 체포 영장 설명하면서 구속 영장의 사유를 막 말하는 사람도 있고요. 아주 이제 헷갈리기 때문에 제가 정확하게 형소법 조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정욱 TV 법률 TV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체포 영장의 뭐며 요건이 뭐고, 그 다음에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이걸 다시 한번 정확하게 조문을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문은 자막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형사소송법 200조의 2 영장에 의한 체포, 이게 체포 영장입니다. 보통은 이제 체포란 게 현행범 체포가 있고, 이거는 범행 중인 자는 누구나 체포하는 현행범 체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중대범죄일 때 긴급 체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체포 영장에 의한 체포가 세 가지가 있는 거예요. 구속하고 체포 틀려요. 체포는 무조건 이게 48시간 기각돼. 체포는 48시간 넘으면 구속입니다. 구속. 따라서 이게 체포는 세 가지가 있다. 현행범 체포. 현행범은 범죄 중일 때는 누구나 체포할 수 있다. 현행범 체포 48시간이죠. 그 다음에 아주 중대범죄는 긴급 체포. 그 다음에 체포 영장에 의한 체포. 세 가지 우리나라 체포 제도가 있다. 이걸 먼저 말씀드리고요. 자, 체포 영장에 의한 체포는 200조입니다. 자, 보겠습니다. 요건을 봐야지 이게 부당한지 아니까. 피해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는다. 이럴 때 관할 지방법원 판사에게 청구해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체포할 수 있다. 이게 1항이고요. 그 다음에 체포한 피해자를 구속하고자 할 때는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된다. 48시간 이내에 청구를 못하면 석방해야 된다. 이게 조문이에요. 자, 보십시오. 이번에 체포가 부당한 게요. 일단 제일 중요한 게 체포영장을 하는 이유는 구속을 하기 위한 거예요. 솔직히 체포만 하는 건 아무 실익이 없어요. 그렇죠? 왜? 48시간 동안 체포영장에 가져가 봤자 묵비권 하면요. 묵비권 하면 이게 조사가 안 되잖아. 그러니까 이제 보통은 체포영장 할 때는 48시간 동안 체포해놨다가, 그러니까 구속영장을 청구한단 말이에요. 중한죄를 지을 때는. 그래서 이번에 공수에서도 대통령을 이제 공처로 데려가서 이제 녹화까지 한다잖아요. 영상 녹화. 야, 이 자들이 영상 녹화까지 해서 체포해서 공수에서 영상 녹화로 조사한 다음에, 그 다음에 48시간 동안 서울구치소에 가다 놨겠다는 거야. 대통령을. 그 다음에 영장 여부를 결정하겠다. 근데요, 지금 벌써 구속영장이 청구 말이 됩니까? 아직 수사가 아무것도 안 됐는데, 구속영장이라는 거는 다 아시다시피 이걸 말했죠. 구속영장은 중대한 범죄 혐의가 소명이 되고요. 그 다음에 증거인멸이나 도주우려가 있어야 되잖아. 근데 중대한 범죄 혐의가 지금 소명이 됩니까? 제가 보기에 내란 혐의가 소명이 됩니까? 아직 대통령 아무 수사도 안 됐는데, 대신이나. 그 다음에 도주 우려가 없고 증거인멸이 없잖아. 여기 구속 요건이에요. 그러니까 구속은 중대한 범죄 혐의가 소명이 되고, 그 다음에 증거인멸 또는 도주 우려 둘 중에 하나가 있으면 이게 구속 요건인데, 근데 구속영장은 지금 대통령에 대해서 어림도 없죠. 아직 어림도 없잖아요. 그러면 결국 체포만 했다가 조사하고 풀어주는 거예요. 48시간 가다 놨다가. 이게 망신 주는 거죠. 즉 구속을 할 만큼 수사나 모든 게 진행된 게 없는데 왜 체포영장을 서두르냐 말이야. 아무 실익도 없는데. 체포영장이라는 거는 구속영장을 치기 위한 전 단계인데
지금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은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제 말에 체포영장도 실익이 없는 망신주기에 불과하다. 망신주기에. 이게 그 두 번째 그 절차를 보면 알 수 있잖아요. 그리고 앞에 보세요, 요건이. 일단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 아니, 대통령이 내란죄를 범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습니까? 내란죄를, 직권남용은 논할 필요도 없죠. 직권남용은 이게 뭐 아예 소추특권이 있으니까. 내란죄를 범했다는 상당한 이유가 어디냐고. 제가 보기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일방적인 밑에 삼 진술들밖에 없는 거예요. 상당한 이유도 없고, 그 다음에 또 나오잖아.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아야 된다. 근데 지금 공수처에 출석 요구가 불법이란 말이에요. 판사까지도 오죽하면 그 중앙지방법원의 남청규 판사까지도 직권남용 가지고 내란 관할이 없다. 직권남용 가지고 어떻게 내란까지 수사하느냐, 관할이 없다고 판사도 이야기하잖아, 중앙지법. 그러니까 이 공수처 인원들이 서부지방법원으로 간 거 아니에요, 우리법연구에. 그 좌파 이순영, 마흔혁과 정계선이가 있는, 그리 간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것도 관할 위반이라 했잖아. 원칙적인 관할은 공처는 중앙지방법원이고 중앙지검이란 말이야. 근데 판사하고 짜고 서부로 갔는데 그게 근거가 없어요. 원칙대로 가야 되거든. 그러니까 제 말에 대통령이 왜 공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냐면, 공수처는 내란의 수사권이 없다. 수사권이 없으니까 우리가 응할 이유가 없다. 이게 맞잖아. 말이 맞잖아요. 수사권이 있는 것부터 확인해 오라니까. 그래서 우리 현재 이제 그 고난죄 심판됐잖아요. 그러니까 제 말에 아무 이유 없이 대통령이 불응한 게 아니고 공수처 자체가 관할권이 없단 말이에요. 원래 관할은 경찰이 수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 체포영장이 경찰이 오는데 대서 안 온다. 그러면 이게 검사가 한번 검토해서 법원에 청구하는 거예요. 어디에? 관할법원은 중앙법원이다. 왜? 모든 게 중앙지검으로 가게 돼 있거든. 공수처가 기소권이 없는데 기소할 때는 중앙지검으로 보내야 돼. 그 다음에 법원은 공처 사건은 전부 중앙지법에서 해, 재판. 그러니까 거기 보면 관할법원도 아니잖아. 관할지방법원 판사에게 청구해야 되잖아. 검사가, 공처검사라도. 관할. 근데 관할은 중앙이란 말이야, 중앙. 그냥 예외적으로 뭐 주소지나 범죄제가 서부로 보내는 건 이거는 꼼수 정도가 아니고 불법이라고 해. 원칙이 불가능할 때, 중앙이 불가피하게 안 되는, 도저히 중앙에 뭐 청구를 못할 이런 이제 불가피한 불강력적인 사유가 있을 때 예배로 가는 거지. 지금 멀쩡하게 중앙지법에 청구할 수 있는데 왜 미리 짜고 서부로 가느냐 말이야. 관할도 틀렸단 말이야, 관할도. 그러니까 체포영장에 요건 중에 그 범죄 혐의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도 없고, 그 다음에 정당한 이유 없이 응하지 아니한 것도 아니고, 왜? 관할이 없으니까 응하지 않은 거지. 그 다음에 관할법원에 청구해야 되는데, 관할이 원칙법원은 서울중앙지법인데 거기에 이제 발부 안 해줄 것 같으니까 자기들이 편법으로 가면 이건 불법이지. 왜? 서울중앙이 불가능할 때, 불강력적인 사유가 있을 때 예외로 가야 되는데 그리 바로 갔으니까 모든 게 안 맞잖아요, 요건이. 그리고 이왕이 그 구속영장 청구도 지금 말도 안 되는 지금 단계고, 아니 조사가 전혀 안 되는 단계, 구속영장도. 따라서 이게 뭐로 보나 이 체포영장은 제가 보기에 이거는 뭐 불법 무효가 맞습니다. 맞아요. 따라서 저는 지금 이게 그 공처는 무리하게 민노총하고 합작해가지고 관제를 열겠다 저쩌고 이렇게 대통령 망신 주려고 또 이게 자기들 존재감 과시하려고 공처가 이런 게 수사를 하지 말고, 지금이라도 이게 그 관할이 없으니까 공처는 수사를 손 떼고요. 그러면 이게 경찰이 수사하면 돼, 필요하면. 뭐 내라는 말도 안 돼. 필요하면 경찰이 하면, 경찰이 필요할 때 그래도 안 가면 체포영장은 검사를 통해서 법원에다가 중앙지검을 통해서 중앙지법에 청구해라. 그게 원칙적인 절차다 이 말이에요. 뭐 그렇게 오면 이제 대통령도 한번 협의해 볼 수는 있겠지. 뭐 제3의 장소든 아니면 방문조사도 있잖아. 방문조사도 이렇게 풀어야지. 무리하게 그냥 만약에 뭐 경찰 기동대 데리고 민노총하고 합작에 들어오면요, 대형 불상사가 날 수 있다. 이거는 제가 분명히 경고하고요. 절대 우리가 이런 불법 체포에는 응할 수 없다.
응할 수 없다. 이걸 분명히 말씀드리고, 그 체포영장의 요건은 구속영장과 다르기 때문에 그 정당한 이유 없이 불응하는 거예요. 죄를 범한 상당한 이유, 요거는 이제 거의 똑같은데 뭐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 이런 게 아니고 정당한 이유 없이 불응하는. 근데 대통령은 정당한 이유가 있다. 따라서 체포영장 자체가 전혀 말이 안 되고 관할도 중앙이다. 서부가 아니다. 이걸 이게 분명히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어차피 48시간 뒤에는 풀어줄 걸 망신주기 한단 말이에요. 지금 여기 바로 어떻게 뭐 탄핵 심판 중에 무슨 구속을 하겠어요. 그건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따라서 이제 그 어느 뭐로 보나 이번에 그 공처의 체포영장은 불법 무효다. 더 이상 이게 그 불법 계속의 체포를 시도하면요. 공수처가 나중에 그 처벌됩니다. 즉 공수처장 본인의 행위가 불법이라는 걸 명심하고 더 이상 이게 그 불법을 자행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경고합니다. 감사합니다.